예, 안녕하십니까. 이 5분 스피치가 여러분한테 매우 낯설죠, 그렇죠? 7급에는 이미 PT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 여기 5분 스피치가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인사혁신처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명확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뭐 공직간, 국가간을 알아보겠다, 뭐 이런 얘기만 했지 어떻게 알아볼 것인지, 또 PT랑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이 안 나오고 있고, 17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 17일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5분 스피치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까지 9급 면접이 거의 인성 면접이었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사회생활 잘하고 조직생활 잘하고 인하 단결에 적절한 사람인지 이런 거 위주로 체크를 했는데, 사실 5분 스피치가 돼버리면 이게 상당히 능력 중심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발표 능력. 남 앞에서 이제 5분 한다는 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3분만 하더라도요, 엄청 긴 시간인데 5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내 생각에는 이게 무지 어려운 건데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쉽다고 생각해요. 아, 뭐 5분 정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 진짜 제시가 돼야 할 것이냐. 내 생각에는 자료가 제시되면 더 쉬워요. 지금 7급 PT가 더 쉽다는 거죠. 왜? 자료가 제시되면 그 제시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답안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자료가 제시가 안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가 안 되면은 뭐 주제를 하나 준다든지, 그 다음에 사례를 하나 주고 발표해봐라, 이러려면 논점을 여러분들이 다 추출해내야 한다는, 또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 말로는 항상 그렇잖아요. 뭐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학교 수업으로 충분하다. 그래놓고 막상 시험 봐보면 학교 수업까지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사람들 말 믿으면 안 돼요. 큰 어려움 없이 할 거다, 큰 문제 없다. 근데 5분 여기 나와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없어요. 주제 하나 주고, 예를 들면 공직간에 대해서 5분간 설명해 보시오. 정말 살 떨리는 겁니다. 이게 공직간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내 생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사태가 이번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요. 내 생각에 인사혁신처가 준비가 일단 안 됐다, 그렇죠? 준비가 됐으면 이게 미리 발표했을 거라고, 그렇죠? 이번에 합격자 발표할 때 같이 이미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게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A시 문제도 안 나온대요. 진짜 넌센스구나, 그렇죠? 아니, 시험 제도가 들어왔으면 A시 문제가 나와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르고 준비가 할 수 있는데, A시 문제도 제공 안 하겠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 생각에는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참 여러분한테는 안타깝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청와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들 검증한다고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검증해봤자 인사청문회 가면요,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인력이 동원돼가지고 그 사람을 검증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인사청문회 가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과연 이 짧은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본질을 과연 면접 강의에 드러낼 수 있느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면접 강의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면접에 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수많은 청와대 똑똑한 애들이 다 몇 달에 걸쳐가지고 검증을 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한 10분, 20분 얘기해가지고 애가 공무원은 자질이 있다 없다, 이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넌센스인 거예요. 5분 스피치? 이거 가지고 과연 공무원 합격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한테는 상당히 힘든 주제가 된다,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도가 들어온 거예요. 참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게 불편할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없어요. 잘할 수 없다는 전제에 출발해야지 이걸 잘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된다, 그죠? 어차피 이게 다 말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막 말하는 교육을 자꾸 받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죠? 여기 남자애들 면접해봐. 단답시로 질문하면 단답시로 답합니다. 다 모든 걸.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두 마디까지도 잘 이어서 말을 하는 애들이 드물어요, 우리나라 애들.
그 때문에 5분간 발표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되 그 문제를 일단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에는 이게 쉽게 낸다고 이 사람들이 하니까 내 생각에는 문제에서 답이 다 주어질 거다. 문제를 잘 읽고 묻는 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주관식이란 건 항상 위험성 있는 게 묻는 걸 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는 걸 답하지. 그 A라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수험생들한테 A라고 물어보면 주관식 행시나 사시 이런 거 2차 답안지 써보라면 애들이 꼭 A 마이너스 이렇게 담아대요. 그 다음 P 플러스도 이게 왜 묻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이게 묻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답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학원에서 그 A시 답안도 주고 A시 문제도 줄 거예요. 근데 그 문제랑 똑같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주관식은 객관식이 다르다. 객관식은 우리가 준 문제 내용이랑 실제 똑같이 나옵니다. 거의. 그렇지만 주관식은 약간 틀어져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답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배워간 건 좋은데 다 잊어버리고 시험장 가서는 아주 그 문제를 순수한 마음으로 읽어라. 그렇죠. 괜히 이제 색안경 끼고 이게 문제를 읽어버리면 이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봐보세요. 내가 이제 다음에 내일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양심적 병역급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이제 병무청 담당관이에요. 근데 양심적 거부를 내 사상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알고 있는 사람이 신체 검사로 왔어. 내가 병역 거부자야. 내가 알고 있었어.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너 병역 면제해 줄래? 이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네 입장을 발표해봐라. 이러면요.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게 아니걸랑 이건 문제 태도가. 그게 아니라 개인으로서 양심, 헌법 19조에 공무원으로서 양심 또는 직업인으로서 양심을 물어본 거네 사실은. 너 개인적인 양심은 병역 거부자다 너는. 병역 거부. 이게 병역 거부가 옳으냐를 논증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개인 문제에서 설명을 이미 줬단 말이야. 너는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상적으로는. 너와 같은 사람이 왔을 때 너 병역 거부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얘를 병역 면제 판결을 할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 이번에 판사들도 병역 거부에서 무죄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단 말이지. 일정한 판사들이. 근데 이번에 국가관을 검증한다고 했다. 국가관을. 그래서 이제 애국가 사제를 한번 불러와라. 지금 총리가 되실 양반이 애국가 사제까지는 알아야 공무원의 자격이 있다 이런 말도 했단 말이죠. 뭐 이게 국가관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가 공무원으로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법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부분 수험생이 이걸 물어보라면요 자기가 문제를 바꿔버려요.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론에서 논함. 그래서 양심적 병역 찬성론의 근거 반대론의 근거. 근데 물어본 건요 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논증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만 너는 너의 소신에 따라서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서 법을 집행할 것이냐 이거냐. 그러면 이제 공무원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법령 준수 의무를 따라야 그러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이제 법령 준수 의무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이런 충돌시 우리는 뭘 우선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 각도가 좀 틀려요.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아요. 저도 학원 선생이고 근데 이게 학원에서 물어본 거랑 실제 시험장에서 물어본 게 약간 핀트가 다를 수가 있는데 너무 있잖아요. 주관식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답하라고 하면 안 돼요.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주관식의 첫 번째인데 대부분 내가 이제 수험생들 논술 강의도 내가 많이 해봤어요. 논술 강의도 많이 해보고 2차 강의도 해봤는데 애들 답안을 쓰라면 꼭 내가 물은 핀트와 다르게 지가 준비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요 저 출제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면접관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오픈 스피치 할 때 여러분 일단은 문제를 순수하게 읽어줘야 돼.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미리 답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뭔지를 잘 몇 번을 읽어봐야 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를 읽고도 문제를 닫고 다시 눈으로 한번 다시 문제를 떠올려 봐야 돼요. 아 이걸 물어보고 있구나. 그런 다음에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픈 스피치가 점검하려는 게 뭐냐 이게 정해진 거예요. 뒤에 면접시험 평정표 있죠. 이거예요 결국.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에서 정신자세, 그렇지. 이게 사인이냐 공무원이냐, 전문지식, 그 다음에 의사 표현 정확성과 논리성, 그 다음에 A4맹도 이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게 태도 같은 걸 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볼 거라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다 검증이 돼요. 근데 일비에서 안에 못 든 사람들 있죠, 여기. 일비에서 안에 못 든 사람은 어디서 뒤집어야 돼요? 5분 스피치에서 뒤집어야 돼요. 약간 인성은 참, 약간 뭐라 할까, 그,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사람은 골라내는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인성 면접은. 개인 면접은. 개별 면접은. 근데 이거는 잘 앉는 사람을 뽑는다, 그죠. 그래서 이게 상중하에서 예를 들면 5분 스피치에서 잘한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배수 안에 못 든 사람들은 5분 스피치를 많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배수 안에 들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마시고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7급에 좀 열중하시라고.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만 하세요. 기본만 하시고. 근데 일배수 안에 못 든다든지 어중간한 성적을 가진 분들은 5분 스피치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봐보세요. 이번 그 메르스 사건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보세요. 메르스 사건. 처음에 그 사우디에 갔다 온 사람이 그 질병본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나 메르스 환자 같은데 진단 좀 해달라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화를 받은 저 공무원이 뭐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 검사할 필요 없다. 또 전화했다고 그죠?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뭐 들리는 말로는 이게 정확한 얘기는 못하지만 감사원 뭐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이게 이제 검사가 시작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불명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같다. 내가 중동에 갔다 왔는데 사우디에 갔다 왔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 같다. 이런 이상한 질병이 걸렸는데 저 진단 좀 확실히 해달라고 풀명 얘기했는데 공무원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불명한 겁니다. 이 공무원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이게 유해에 대한 상부에 대한 보고예요. 솔직히 구급 공무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윗사람한테 보고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할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전화로 받아가지고 안 됩니다. 전화 끊을 게 아니라 이런 지금 신고가 접수됐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과장님한테 자기가 물어봐서 결제받아서 할 일이지. 그거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전화 끊을 일이 아니라, 그죠? 자기 손에 끊으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일단 이게 보고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게 보고할 의지가 없다든지 성실은 뭐가 없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실하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방치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일단 시작은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작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성모병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삼성의료원을 왔었죠. 그렇죠? 많은 환자들이. 그랬을 때 정보 공개 또 문제가 됐죠. 그 국민과 의사소통 능력이죠. 여기서 발표 능력으로 볼 수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즉 국민에게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줬다면 오히려 불안을 처음에 어느 정도 차단하거나 또는 뭐 삼성의료원에 이제 가는 환자들에게 좀 주의를 시킨다든지 또는 응급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도 정보 공개를 안 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이 삼성의료원 응급실에 입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파만파 삼성의료원이 진원지가 돼서 지금 확산되어 왔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있잖아요. 국민과 의사소통 능력 또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사소통에서 이제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런 의지를 못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국가나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뭐 거버넌스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게 사회 협력이라든지 시민사회 협력 없이는 정부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메르스 봐보세요. 정부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삼성 의료원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자가격리 대상자도 협조를 해줬어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행동수칙이라는 걸 잘 지켜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보를 공개해줘야 되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단 말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뭐 메르스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 그 사람이 뭐 중동에 갔다 왔지만 뭐 메르스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의사야. 뭐 뭐라 알겠어 솔직히 메르스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메르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 의사소통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즉 대통령이 나와서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되는데 국민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보좌관들 데리고 얘기하고 장관들 데리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오바마 같은 경우 잘 봐보세요. 에볼라가 있다고 하면 오바마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국민을 안정시키고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확진 환자가 있는데 장소도 한번 가보고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마치 박 대통령이 이런 걸 다 먹었죠. 야기한 것처럼 덤테이까지 쓰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 국가 혼자, 공무원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국민의 협력하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과 끊임없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오픈 스피치도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문제 1번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응? 메르스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꾸 나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요새 뭐 해외도 가고 싶다고 하고 골프장도 가고 싶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설득해봐라.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집안에 갇혀 있으면 일상생활과의 단절이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 지금 쌓인 일도 많고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회사 일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쌀과 음식은 어떻게 할 거냐. 가족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산다. 그럼 자기는 격리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이제 병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이게 불안하죠, 그렇죠? 이런 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무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메르스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골프 치러 간다, 해외여행 간다, 또는 나 지금 시험장에 가야 된다. 이번 서울시 시험처럼 나는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 의사 발표 능력을 통해서 이게 이런 게 있어야만 결국 국민들과 이게 소통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고, 그렇죠? 오픈 스피치도 그런 거예요. 민원인 만나든지 자가격리 대상을 만났다 하면 설득을 해야 걸랑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안 배웠다면 사실은 그 사람도 안심도 시켜줘야겠죠. 안심도 시켜줘야 돼. 그 사람이 필요한 것도 우리가 충족시켜줘야겠죠. 생활 필수품 어떻게 해주겠고 우리가 어떻게 전달해주겠고 그 다음에 병이 발생하면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 당신이 준사실상이 뭔지, 그 다음에 위급 발생 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안심시켜주는 이게 능력을 갖춰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보도 적절히 제공해줘야 되고, 상대방이 취할 행위도 설명해줘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안심시켜줘야 한단 말이죠. 그럼 민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별 희한한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뭐 구청에 와서라든지 이런 데서 소란 피우는 사람도 많고. 그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런 오픈 스피치 시험도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메르스가 확산이 됐다 이게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번에도 이제 또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삼성생명의 역학조사를 스스로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렇죠? 즉,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본부에서 나가가지고 공무원들이 역학조사를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삼성명 너희들이 역학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결과만 보고해달라.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어떻게 돼? 역학조사를 진짜 그대로 다 100% 보고하게 되면은 이게 병원 문 닫았든지 또는 이게 환자 손님이 안 와요. 근데 또 병원 입장에는 효율성이 중요하죠. 삼성 같은 데 매우 효율성이 강조되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님이 안 오면은 자기들 매출을 올릴 수가 없고, 여기 때문에 다 이게 정부에게 다 역학조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한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최근 확진 환자 중에 거의 관리 대상자가 아닌 게 반이라고 하는 거죠. 50% 이상이 관리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확진 환자로 드러나고, 또 뭐 운전사도 확진 환자로 드러나고, 뭐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삼성에서 제대로 역학조사를 안 했다든지 또는 했는데 정확한 보고를 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사실은 어저께인가 이제 거기 반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역학조사를 이제 보내겠다.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삼성이 그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삼성 입장에서는 역학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더라도 보고가 철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직접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한 게 메르스 확산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가 해서 보고해라.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시킨 거란 말이죠. 그게 적극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들이 지금 차지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자라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지. 야,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 보고해라. 이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한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춰야 돼요. 이게 창의력이죠. 창의라는 게 뭐예요? 창의적인 별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문제 해결 방식과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창의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메르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겪는 사태는 솔직히 아니죠. 공무원들도 아마 담당 공무원들도 이게 뭐 첫 번째 사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우리들이 그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랬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나온 거로는 창의력, 의지력 이거죠. 발전 가능성. 예? 예? 면접시험 평정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5분 스피치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9급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죠? 응? PT도 이게 7급 애들 한 2달 걸려서 연습시키려면 그래도 잘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렵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게 문제를 제가 다 만들고 있어요. 일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겨우 9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지나가서 생각나면 하나씩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뭐 내 생각에는 한 30개 정도 내가 만들고 차근욱 선생한테 부탁해서 한 뭐 3, 40개 추가해서 한 60개나 이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게 여기 안에 걸려야 한다 그죠. 걸려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약간 변형해서 답을 하셔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줘도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남 문제를 유형을 좀 익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변형해서 답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실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제 문제를 통해 연습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할 거죠.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하는 것은 제가도 하지만 이제 나와서 지금 시켜볼 생각이에요. 시간을 줘서 수험생은 답안 한번 구성해보라 하고 실제 몇 사람 와가지고 나와서 시범 타러 그래서 수정도 해주고 이제 잘할 때까지 몇 번을 해줘야 돼. 이거 하는 방식에서는 한 번 가지는 안 되고 한 문제를 5번, 6번 돼야 한다. 잘할 때까지. 한 번 가지고 여러분 저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잘할 때까지 한 대여섯 문제만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는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대여섯 개에서의 모델 같은 걸 연습을 좀 하셔서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 그렇죠? 다음 주 올하의 목표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을 익히는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 끝난 다음에 시뮬레이션 통해서 응용 능력도 키우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